156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영어와 라틴어를 비교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영어하고 라틴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어를 공부할 때는 영어로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영어와 라틴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영어는 어순에 의한 언어이고 라틴어는 어순이 없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라틴어는 어떻게 어순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것부터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이 그렇잖아요. 한국말이 어순이 있습니까? 한국말은 어순이 있다고 보지 않고 모범 어순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순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순의 언어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라틴어와 영어가 왜 이럴까요? 라틴어는 그 자리에 따라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리를 바꿔도 그 형태에 따라서 번역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상쿠스 아맛 마리암, 그대로 번역하면 상쿠스는 주어입니다. 동사죠. 사랑한다. 마리암, 마리아를 이란 뜻이에요. 이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위치를 바꾼다고 해도 산초가 마리아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상쿠스가 마리아를 사랑한다. 마리아를 사랑한다. 상쿠스가. 다시 말하자면 주어는 아무리 위치가 바뀌어도 주어로 해석해야 되고요. 목적어는 아무리 바꿔도 목적어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주어에 따라서 동사 형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치가 그렇다고 해도 주어로 사용되는 주격에 맞춰서 동사도 바뀌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어에서 똑같은 예문을 볼게요. 상쿠스 아만 마리암을 영어로 쓴다면 산초 loves Mary 이런 뜻일 거예요. 산초가 메리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자, 이건 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Sancho Mary loves. Sancho Mary 사랑.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얘가 주어인지 알 수 없어요. 왜? 동사 앞에 주어가 나온다라는 거는 영어에서의 위치에 따른 법칙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loves Sancho Mary. 자, 사랑한다. 그 다음에 산초를 사랑하는 거지? 아니면 메리를 사랑하는지? 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온다라는 거는 영어의 규칙이거든요. 그리고 목적어가 온다고 했을 때 loves Mary Sancho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 오면 앞에 오는 게 간접 목적어, 뒤에 오는 게 직접 목적어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직접 목인지, 얘가 직접 목적어인지, 얘가 간접 목적어인지, 얘가 간접 목적어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Mary loves Sancho. 뒤집었어요. 문장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의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원래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Sancho loves Mary. 산초가 메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뒤집었어요. 메리가 산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될까요? 산초가 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메리가 산초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성립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간단하게 형태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언어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어순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속 여대 탈이라고 해서 주어, 소유격,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탈의 전체의 목적어, 단수와 복수로 나눌 때 이렇게 형태가 10개로 변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니 차라리 자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그 형태를 만들어주자라고 한 게 현대 언어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그거랑 상관없이 중요한 것부터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초가 메리를 좋아한다. 자,
제가 좀 막 썼는데요. 한국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 이거 뒤집어도 돼요, 안 돼요? 한국어 돼요. 한국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산초가 좋아한다 메리를, 메리를 산초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메리를 산초가. 다 뒤집어도 되죠.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어에는 어마어마한 은는이가와 을르리라는 이러한, 그렇죠? 이러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굉장하죠? 단어에 은는이가를 붙이면 주어, 에게를 붙이면 간접 목적어, 그렇죠? 을르를 붙이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뭐의를 붙이면 전치사가 소유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라틴어는 쌍쿠스를 바꾸면 우스, 이, 오, 오, 그죠? 이, 오름, 이스, 오스, 이스고요. 여성일 때는 아예, 아예, 아룸, 이스, 아스, 이스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의 한국어처럼 단어와 뒤에 붙는 격에 해당하는 것이 분리가 된 다음에 조립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단어 자체에 이런 형태가 같이 붙어서 내가 단어를 외울 때 10개를 외워야 된다는 거죠. 얘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진보가 일어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대단한 언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한글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죠. 격을 안 해도 되고 단어를 갖다가 붙여도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한국어 사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쌍쿠스가 지금 보세요. 주격이죠. 이 주격은 우스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건 주격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암의 암이라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단수인 3인칭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동사는 아말의 동사죠. 사랑한다. 1변화 동사. 얘는 오, 아스, 아래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모스, 아티스, 안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스, 아마무스, 그죠? 아마무스, 아마티스, 아만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된 거예요? 아맛. 그렇기 때문에 3인칭, 그죠? 단수에 해당하는 거죠. 주어가 만약에 학생들이 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알룸누스의 복수인 알룸니를 쓴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복수로 써볼게요. 학생들이 그 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어야겠어요? 3인칭 복수니까 아만트. 그 다음에 위치를 막 바꿔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알룸니 마리암 아만트, 알룸니 마리암, 아만트 마리암 알룸니, 마리암 아만트 알룸니. 아무리 바꿔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사랑한다 마리아를. 그죠? 학생들이 마리아를 사랑한다. 아무리 바꿔도 알룸니를 넣어서도 아무리 바꿔도 의미가 바뀌진 않아요. 강조하는 게 바뀌는 거죠. 한국어로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산초가 메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초가 좋아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흥분했어. 메리를 산초가 사랑한다. 메리를 너무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좋아한다. 산초가 메리를 좋아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라면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산초가 메리를 좋아한다? 라틴어에서 가장 모범어순이 뭔지 아십니까? 모범어순이 바로 산쿠스가 마리아를 좋아한다의 이 두 번째 문장이 가장 모범어순이에요. 한국어의 모범어순이 산초가 메리를 좋아한다처럼 얘가 모범어순이라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 한국어 같죠? 영어에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산초, Mary loves.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에는 있지만 라틴어에 없는 거 어순이에요. 반대로, 그죠? 그 변화형은 라틴어에는 있지만 영어에는 또 변화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관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